서울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이죠. 북한산. 그 아래 마치 엄마의 품속에 안긴 것 마냥 자리하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단아한 선의 정각들, 그 주변에 자리한 푸근한 능선의 산자락, 그리고 맑은 개울물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어지러운 마음들이 절로 씻겨 내려갈 것 같은 풍경의 바로 이곳은 서울시 은평구에 자리한 진관사인데요. 이곳에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쁜데요? 와, 진짜. 와, 여기 길도 너무 좋고, 네. 너무 깨끗하고, 수주로움이 전혀 없어. 깜짝 놀랐어요. 수지로움이 없는 게 어디 보입니까? 아니, 그냥 너무 맑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그 물장구 쳐도 되는 거예요? 여기 국립공원입니다. 아, 역대급인데요, 진짜.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속세, 극락, 속세, 부처님 세계? 뭐 이렇게. 네, 요 문 바깥은 세간. 여기는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불국토?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이쪽에 비봉과 함께 북한산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 잘 됐다, 진짜. 고려시대인 1011년에 찬 건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천년고찰 진관사. 진관사라는 절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2009년 칠성각이란 정각에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말 그대로 보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태극기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저 낡은 태극기인 것 같지만 보물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계의 위치가 그 옛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쓰이던 태극기와 같은 데다 일장기의 붉은색 부분 위에 청색을 덧칠해 태극 문양을 만든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이 태극기 안에는 상하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신대안같이 지금 거의 전해지지 않는 3.1운동 관련 문건들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 불교계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백초월 스님이 이 태극기에다 자료들을 싸서 보관해둔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논문 수십 편은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보물이 많네요. 진관사에는 또 다른 전통과 귀중한 문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진관사는 조선시대 때 왕실의 제사와 잔치에 사용하는 두부를 만드는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조계종의 사찰 음식, 명장 2호인 개호 스님께서 직접 두부 요리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냥 흔히들 하는 문신은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예술가들과 협업한 작품입니다. 래퍼가 아닌데. 저는 그래도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건 뭐지? 아침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부 이제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를 한번 먹어봅시다. 네. 자, 이렇게. 자, 한번 잡숴봐요. 맛있어요. 맛있죠? 네. 이게 동해 바닷물이거든? 간수를 안 쓰고 이렇게 바닷물로 이렇게 하니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강화도 네. 콩인데 네네.
해풍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최고의 1등 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서 냄새가 나네. 응. 와, 콩 냄새. 콩에는 뭔 콩 냄새. 자, 위에다 잡아보세요. 이거 살살 돌려야지만 이게 곱게 갈아져가지고 두부 결이 좋아요. 자, 이렇게. 자, 돌립시다. 힘차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천천히, 천천히. 야. 그렇게 두 손 잡아서 하지 말고 한 손으로 안 되나요? 아, 해도 됩니다. 충분히 되죠? 네. 살살 살살 여기 요래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가지고 걸러가지고 뜨거운 물 끓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네. 이걸 이제 걸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간수 넣으면은 그대로 두부가 돼서 모글모글해져. 진관사는요 수륙제를 지내는 사찰이었었거든요. 네. 의리 음식에 올라가는 뭐 진수 그런 진설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쭉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포증이라 그래요. 두부찜이라기도 하는데 이 포증은 원래 바깥에서는 세속 사람들이 파로 하는데 우리는 미나리로 해요. 미나리에 삼덕이 있어요. 예, 더러운 흙탕물을 아주 맑히는 정화작용. 네. 피를 맑힌 데에서 피를 맑히는 그 정화작용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맑게 하나요? 그렇죠. 정신도 맑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부를 으깨가지고 죽염 좀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까맣게 시금자깨라 그래요. 네.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동그란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미나리를 이제 뒤쳐가지고 이렇게 복복자를 만들었어요. 네. 포증이라 불리는 이 두부찜. 무려 55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데요? 신숙주라는 그 학자가 네. 보안제집이란 책에 이렇게 포증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홍이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맛있는지 12그릇, 17그릇 먹었다 그래요. 이거를 조금 간을 한번 볼까? 제가 특별히 예성 씨가 왔다 그래서 이거 맛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이 맛을 보면서 음미해 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가. 자, 한번 잡숴 보세요. 네. 너무 담백해요. 너무 담백하죠? 네. 이게 바로 사찰 음식이에요. 이래 담백한 게 이런 음식만 드시면은 키도 커지고 몸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아주 좋아지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에요. 지금도 키가 커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쑥쑥 자랄 수 있어요. 안 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드셨는데? 나는 안 컸지. 벌써 저는 클 6학년 수 때 있어요. 키가 지금 키예요. 아, 그래도 6학년 키가 그... 근데요. 네네. 키가 큰 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커야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키가 커진다고 해서 되게 놀랬던 거예요. 마음이 커진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두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부 조림도 있고, 두부찜도 있고, 두부 장아찌도 있는데, 자, 여기 봐. 간장, 된장, 고추장 발효 음식이죠. 네. 간을 맞춘다 간장. 다시 자, 간을 맞춘다 간장. 간장. 되직하다 된장. 되직하다 된장. 맵다 고추장. 이거 약간 억지 아니에요? 억지 고추. 알겠습니다. 그럼 맵다 하니까 고추장. 알겠습니다. 되직하다 된장. 간을 맞춘다. 간장. 어우 너무 잘하네. 아, 착한 학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두부를 한번 붙여가지고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를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조각하겠습니까? 도장 아니에요? 아, 무슨 도장이에요. 기름질 하는 거지. 자, 어떤 기름질이냐. 자, 이래 보세요. 네. 자, 이거 갖다 이렇게 한번. 어른들의 지혜예요.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아, 이렇게. 바로. 바로. 자, 한번 썰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이렇게요? 예, 됐어요. 예. 자, 그대로. 아유, 이렇게. 예. 예, 그대로. 아이고, 잘하네.
예. 집에서 어머님한테 뭐 이렇게 음식할 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제사상 할 때 두부 부치죠? 두부전도 부쳤던 것 같아요. 네. 잘 근데 요리를 제가 사실은 거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식을 하면은 네, 지혜가 생겨요. 맞습니다. 자, 한번 뒤집어 봅시다. 살에 받치고, 뒤집고, 살에 받치고, 뒤집고, 받치고. 아이고, 그 뜨거우면 안 되니까. 아이, 이렇게 잘라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 계란이랑 섞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 계란이에요? 절에서는 달걀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계란에다가 계란을 입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절의 음식은 세속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도 그런 거 저희들은 그거 사용 안 하거든요. 마을에서는 전 부칠 때 뭐 노랗게 저기 하려고 그거 넣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맨 걸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노랑노랑하잖아. 자, 두부를 아까 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집에서 담근 간장을 간을 맞춘다? 간장. 그렇지. 그걸 집간이라 그래요. 네네. 네. 그거다 생강 조금 넣고 이렇게 버섯 좀 넣고 약간 칼칼하라고 고추를 좀 넣었어요. 네. 색깔이 벌써 이미. 색깔이 좋죠? 네.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절의 음식은 다 맛있죠? 네. 살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방질이 많지 않아서 탄수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쪄요.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뭐? 코끼리가 야채만 먹잖아요. 응. 근데 살쪘잖아요. 그렇지. 많이 먹으면 찌는 거죠, 단백질도. 그렇죠. 소도 네. 야채만 먹잖아요. 아시고 계셨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점도 감격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스님한테서 잊고 있었던 할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전 사실 할머니에 대한 이 추억이 거의 없거든요. 예성 씨는 네네. 음식할 자격도 있고 네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요새는 남자들이 뭐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시대라 그러대요. 노래도 잘하는 데다 이것도 잘하면은 칭찬받고 예쁨 네네.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명절이나 이럴 때 제사상 음식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만의 전통적인 그런 레시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호 스님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그런 정을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배워보고 또 이제 여러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게는 마음속 깊이 되게 굉장히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랜 음식 전통을 가진 사찰인 만큼 이곳 진간사에서는 사찰 음식 문화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전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저 혼자 음식을 맛보기에는 아쉬움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사는 저의 친한 형을 불러보았습니다. 벌써 냄새가 네, 좋은데? 사찰 음식 냄새가 나겠죠? 네. 저희 집 쪽으로 안내할게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저희가 슈퍼주니어가 한국을 소개하는 책의 모델이 된 적이 있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절에 가서 뭐 수행하고 네. 그리고 절밥 아침밥을 먹는 거를 먼저 찍고 근데 그때는 되게 간소했거든요. 맞아요. 아침밥이라 그런 네. 건 있지만 그렇게 상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네. 너무 진수성찬이라 깜짝 놀랐어요. 요 상이 이렇게 반찬 가지수가 많기는 하지만 네.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 밥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밥을 먹는 방식이 굉장히 소량의 물로 그릇까지 설거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세제가 없이 설거지를 하고
그 그릇을 그 다음 날도 바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깨끗이 먹기는 하는데 그래서 남는 음식이 없고 본인이 남긴 것만 없으면 돼요. 네. 네. 혹시 이거는 이렇게 빼서 그래서 머리에 꽂고 이렇게 잘 먹는 거예요? 어울리는데 뭔가 잘 어울립니다. 느낌 있습니다. 네, 꽂으셔도 되고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오버를 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꽃이 위로 오도록 해가지고 요게 이제 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꽂도록 해드리고요. 이것도 꽃이 네. 보이게 펼쳐주고 꽃이 보이게 닦아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컴백이라서 사실 식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마음대로 막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저희 원래 건강식이고. 절집밥이 문지방만 넘어가면 배가 꺼져가지고 많이 드셔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런 사찰 음식 진짜 처음이라가지고. 작정 아, 엄청 식단 좋아해. 하신다고. 근데 오늘 식단을 하는 네네네.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부처님께 신뢰가 될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가끔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요게 가죽이라고 하는 부각인데요. 이게 진관사 약간 시그니처 메뉴라고 아, 진짜로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 청국이에요, 이게. 청국장, 뭐 낫또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올려서 제가 손 깨끗하니까 감사합니다. 요렇게 네. 한 입에 무조건 완샷인가요? 그렇죠. 한 입에 이거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겠다, 이거. 네.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다. 저희 이 모든 음식 중에 저희 스님들의 공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으로 엄청 많이 사가지고 찹쌀풀을 써가지고 씻은 다음에 바로 찹쌀풀을 발라요. 그리고 햇볕에 말렸다가 좀 말려야죠. 다시 그늘에 놨다가 그 다음날 다시 햇볕에 놓고 자연의 그런 에너지를 받게끔 해가지고 그대로 말려서 이렇게 튀겨서 내는 거라서 고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고기 맛이 나는 거 와,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죠? 네. 시그니처 할만하죠? 네. 네. 보십시오. 김도 오늘 아침에 구운 김. 와, 김도. 예. 그리고 두부하고 묵이 있어요. 근데 그 두부하고 묵도 오늘 아침에 다 만든 겁니다.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 맛을 강하게 내거나 자극적인 그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먹는 모든 음식의 그런 레시피에는 무조건 간장, 된장, 고추장의 발효 음식이 들어가야지만 이 조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MSG가 전혀 없는 식단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드시고 있는 간장은 무려 63년 된 간장. 이거 간장이요? 네. 간장을 안 상하는 거예요, 근데? 1963년에 여자 스님인 진관 스님이 진관사에 오셔가지고 한국 전쟁 이후로 막 전체가 폐허되었던 진관사를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때에 담갔던 간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씨간장이 있어야지만 또 간장을 담고 또 간장을 담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그 간장도 그때의 간장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식으로 떠오르면서 이 사찰 음식이 그렇게 아주 고유 명사처럼 돼서 뭔가 사찰 음식은 일반 음식과는 다르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음식이 내가 그때 기억하는 그 네 가지 나물에 보리밥만 먹으면 괜찮을까 이 생각을 조금 했는데 너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관사가 굉장히 민간 외교로 지금 많이 특성화되어 있는 사찰이거든요.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진관사에 오시거나 사찰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단시간에 한 번에 체험하고 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채소 음식이 있구나. 그런 의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일식 삼찬이에요, 스님들은. 김치, 짠무 이런 걸 빼고는 반찬 3가지로 먹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올 때 오늘이 기회예요. 많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 시키지 마세요. 예성님이 평상시에 되게 자기 관리 잘하는 아이돌로 알려져서 네. 별명이 뭐죠? 별명이요? 리갱남. 아, 리긴. 리갱남? 내일 리즈를 갱신하는 남자 내가 해요. 맞추려고 했는데 걔 좋지. 리갱남 맞추려고 했는데 절대로 모를 거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근데 식사 저희 2년 정말 10년 넘는 2년 됐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몇 킬로세요? 지금은 물어봐도 근데 되는 좀 건가? 중량이 돼서 근데 저 원래 한 7년 동안 50kg대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50킬로대 유지하는 연예인을 좋아하나? 오래 지속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20대부터 제가 이제 30대 아이돌은 보통 이제 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식과 그러니까 노화를 막는 거. 그래서 식단을 열심히 했지만 오늘은 맛있게. 오늘은 먹습니다. 오늘은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그러면 부처님께 신뢰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그 미객남의 타이틀을 유지하는 데 좀 좋을까요? 엄청. 너무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나의 몸과 마음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술도 안 드시고 과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이렇게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게끔 하는 이유라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저를 40대로 안 보더라고요. 전혀 나 30대인지 몰라. 나 근데 물론 저는 지금 당연히 한국 나이로 연예인이라서 39이긴 한데 아니 39이나? 만으로 아니 어쨌든 원래 한국 나이로는 41살. 30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쵸. 30 초반이요? 아니 20대 후반 줄 알았었어야 됐나? 아니, 경력을 아니까. 살짝 놀랬네. 경력을 아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저는 사실 사찰 음식을 좀 뭔가 음식이 단촐하고 좀 싱겁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무슨 정말 미슐랭 별 5개짜리 느낌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푸짐했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굉장히 건강한 음식까지 곁들여진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시간 되신다면 진간사 정말 너무 깨끗하고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종교의 이 개념을 떠나서 그냥 산책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커피를 마시러 와도 되고 아니면 진간사가 갖고 있는 이 건축물의 의미를 담아서 전시를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부담 없이 한번 여기에 문화를 즐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부모님과 함께 가볼 생각입니다.